재건축, 재개발을 하면서요, 다른 회사끼리, 다른 건설 회사끼리 건축비 다르다는 거는 좀 이해를 하겠는데, 같은 건설 회사에서 지역에 따라서 크게 차이를 두고 건축비를 받는다. 이런 불만과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던데요. 네. 공사비를 결정하는 데는 그 지역적인 특성이라든가 사업성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입찰을 할 때 시공사 간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공사 간의 실질적인 경쟁이 없었을 때는 그 피해는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있게 됩니다. 네. 서울 성북구 보문 3 재개발 구역입니다. 이쪽에 집들이 많이 낡기는 낡았나 봐요. 여기는 좋아요, 집이. 근데 저 위에 가면, 네. 저 위에 가면 많이 낡았죠. 그렇죠. 낡았는데, 네. 아주 극빈 촌이에요. 그러나 거긴 시위지가 많고. 네. 보문 3 재개발 구역과 비슷한 규모인 서울 마포구 대흥 2 재개발 구역. 두 구역 모두 재작년 말과 작년 초쯤 비슷한 시기에 GS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공사비는 꽤 차이가 납니다. 보문 3구역의 순수공사비는 3.3제곱미터에 326만원, 대흥 2구역의 순수공사비는 299만원으로 보문 3구역이 27만원 정도 비쌉니다. 그런데 공사비는 대흥 2구역이 더 싸지만 공사비 내역을 보면 보문 3구역에 비해 훨씬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샤시 공사비, 영어마을 공사비, 주출입구 특화 공사비 등 10여 가지 항목이 공사비 내역에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공사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세대당 평균 5,600만원 정도는 차이가 벌어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공사가 조합원들에게 주는 선물 내역을 보면 차이는 더욱 벌어집니다. 대흥 2구역에는 빌트인 냉장고와 드럼 세탁기, 가스 오븐 레인지가 모두 제공되지만 보문 3구역에는 하나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요즘 주방에 많이 설치하는 액정 TV. 주방에서 일을 많이 하니까 TV가 달려있으면 좋죠. 대흥 2구역의 모든 아파트에는 액정 TV가 설치되는 반면 보문 3구역에는 대형 아파트만이 설치 대상입니다. 대흥 2구역은 김치냉장고와 식기세척기가 모두 빌트인으로 제공되지만 보문 3구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흥 2구역에는 보문 3구역에는 없는 온도조절 반신 욕조도 제공됩니다. 같은 시공사에서 비슷한 조건으로 사업을 하는 두 재개발 구역이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걸까? 그것은 바로 조합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때 시공사 간 경쟁이 있느냐 없느냐는 차이입니다. 지난 2005년 10월 보문 3구역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주민총회가 열렸을 당시 화면입니다. GS건설에서 동원한 홍보 도우미들이 열을 지어 조합원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GS건설과 함께 응찰했던 다른 건설회사 쪽 홍보 도우미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총회는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시공사 선정 투표 결과는 GS건설의 압도적인 승리. (446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GS가 418표가 나왔고, 조합원들은 당시 분위기로 볼 때 사실상 GS가 단독 응찰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합니다. 하고 GS하고 초창기를 같이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제안서 접수를 시킨 다음 날부터 사무실 문을 오픈을 시켰는데 홍보 활동은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보문 3구역 재개발 사업에는 GS건설과 상대 건설사 외에 또 한 회사가 더 응찰하기 위해 서류를 냈지만 서류 미비를 이유로 입찰 참여를 거절당했습니다. 회사 소개 성공과 연락한 게 아니라요. 대안 설계도 안 가져왔었어요. 일부 조합원들은 시공사와 시공사 간, 시공사와 조합 간에 담합이 있지는 않았는지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지. 너는 다 짠 거 아니야? 응? 너 돈 먹고 짠 거 아니냐? 조합원들이 다막 가능성을 제기하는 데는 나름대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전에 GS건설과 비밀 협약을 맺었던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4년 6월 당시 이 지역의 재개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박모 씨와 현재 GS건설로 바뀐 LG건설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비밀 협약을 맺습니다.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LG건설의 건축, 토목, 전기, 설비, 조경 등 재개발 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시공을 맡기는 단독 시공권을 보장한다. LG건설은 재개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사업 추진 경비를 추진위원회에 지원 또는 배여하기로 한다. 이 협약을 맺은 뒤 LG건설은 실제로 5천여만 원을 추진위원회에 건네기도 했습니다. 뭐 봉급 주는 사람 없는데 추진위원장이나 총무들이 와서 일할 일 만무하고 또 사무실을 못 구했어요. 대여하면서 하루 굉장히 빨리 갔죠. 그런데 1년 뒤 추진위원회가 갑자기 단일 공사 1,500가구 이상 준공 실적을 응찰 기준으로 한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당시 GS건설로서는 응찰에 참여할 수 없는 자격 기준이었습니다. GS건설은 발끈해서 비밀 협약서를 주민들에게 공개해버렸고 결국 추진위원회는 입찰 공고 자체를 취소해야만 했습니다. 이후 GS건설은 주민들을 상대로 한 홍보에 매달렸습니다. GS건설이 홍보요원들을 동원해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본문 상구역 조합원들의 특징과 시공사 선정, 협조 여부 등을 파악해 기록해놓은 문서입니다. 사위가 GS건설 직원이다. 큰아들 경쟁회사 근무 후 퇴사. 분담금 높아도 GS 선호. GS건설이 그만큼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경쟁회사는 당시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홍보활동을 사실상 접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추진위원회는 다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고 이번에는 1,500가구 이상 건설 실적 조건은 빠졌습니다. 비밀 협약서로 인해서 시공사가 두고두고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경쟁이 없었던 본문 3구역과는 달리 대웅 2구역은 GS건설과 또 다른 건설사가 마지막까지 치열한 수주전을 벌였습니다. 수주전이 그토록 치열했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경쟁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했던 겁니다. GS 측은 본문 3구역이 안반이 많이 나와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주장하면서도 경쟁이 없어 공사비가 높아졌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거기는 경쟁이 치열해서 더 싸지지 않았느냐. 그것도 좀 맞다고 봐요. 그것도 있고 또 이런 부분도 있고. 이재용 기자, 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내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이 손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네, 첫째는 조합 간부를 잘 뽑아야 되겠죠.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요. 그리고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조합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